스페이스X의 스타쉽.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일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철로 많은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우주에서 그냥 툭 떨어뜨린 다음에 마치 동전 위에 세우듯이 착륙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속 27,000km, 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던 거대한 빌딩이 말 그대로 불덩이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힐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공학자들은 에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그 답을 찾아냈죠. 그 답은 사실 두 가지의 완벽한 조합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로켓 그 자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번개처럼 빠른 디지털 파일럿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모든 혁신은 바로 재사용이라는 딱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펠콘 9 로켓의 1단 부스터를 수십 번씩이나 다시 쓰면서 우주여행 비용을 확 무너뜨린 적이 있죠. 근데 스타쉽의 목표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한 10걸음은 더 나아갑니다. 마치 비행기처럼요. 로켓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재사용해서 발사 비용을 지금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쉽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로켓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되찾아와서 또 쓰는 것. 만약 이 야심찬 비전이 진짜 성공한다면 우주여행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타쉽의 아주 파격적인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로켓 동체를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연료로 메탄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존 로켓공학의 상식은 되게 명확했어요. 엄청 비싸더라도 가볍고 튼튼한 탄수 섬유를 써야 하고 또 오랫동안 검증된 케로신이나 수소연료를 써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스타쉽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무겁지만 싸고 튼튼한 스테인레스 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선택인 메탄 연료. 이 역별상에는요,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랩터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전유동 다단연소라는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진 방식을 쓰는 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연료랑 산화제를 진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기술이에요. 특히 이 기술이 메탄이랑 만났을 때 그 효율이 폭발하는 거죠. 바로 이 조합이 스타쉽한테 엄청난 힘도 주고 또 배속 다시 쓸 수 있는 능력, 즉 재사용성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스타쉽 교환의 가장 상징적이고 멋진 장면이죠. 바로 배면 낙하, 영어로는 벨리 플롭이라고 부르는 기동입니다. 궤도 속도로 지구에 돌입하는 이 거대한 동체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말이지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쉽의 귀환은요, 마치 한편의 아찔한 고개 비행 같아요. 처음에는 스카이다이버가 팔다리를 쫙 펴고 떨어지듯이 배를 대고 떨어지면서 엄청난 공기 저항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다가 땅에 거의 닿기 직전에 순식간에 몸을 수직으로 휙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서 아주 사뿐히 착지하는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기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수평 강화 단계. 이 거대한 동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레이크가 돼서 대기와의 마찰로 속도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가 가장 극적인 자세 전환인데요. 랩터 엔진을 아주 짧게 켜서 50m짜리 건물을 순식간에 바로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직 착륙 단계에서는 역추진으로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마치 발끝으로 서듯이 착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추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가 모든 재사용 로켓을 착륙시킬 때 쓰는 핵심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엔진을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분사해서 브레이크처럼 쓰는 걸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타쉽의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로켓의 뇌, 즉 디지털 파일럿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놀라운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스타쉽의 디지털 파일럿은 이 복잡한 4단계를 완벽하게 지휘해야만 합니다. 엔진 없이 그냥 자유낙하하는 순간부터
엔진 3개를 동시에 켜서 급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또 엔진 딱 하나만으로 정밀하게 자세를 잡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착지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해내야 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정말 똑똑한 이유는 바로 이 상태 기반 제약 조건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행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미리 설정해 놓은 안전점검 지점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고도 100m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무조건 이 범위 안에, 각도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해. 와 같은 규칙을 스스로 계속 확인하고 지키는 거죠. 착륙하는 동안 엔진의 힘은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변합니다. 처음에는 엔진 3개를 전부 켜서 엄청난 힘으로 속도를 확 죽이고요. 그러다가 착륙 바로 직전에는 엔진 2개를 끄고 딱 하나만으로 아주 섬세하게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힘이 필요할 땐 아주 강하게, 정밀함이 필요할 땐 아주 부드럽게. 이 모든 판단을 바로 그 디지털 파일럿이 실시간으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낸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엔진의 힘, 그러니까 추력이죠. 그리고 엔진이 불을 뿜는 방향, 이걸 김벌 각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로켓 동체 자체의 기울기까지. 이 수많은 변수들을 1초에도 수십 번씩 계산하면서 완벽하게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계산 대체 얼마나 빠를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13.7m초. 13.7.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하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착륙 계획을 싹 다 다시 짜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하드웨어 설계와 정말 천재적인 디지털 파일럿이 만났을 때 우주 발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로켓과 천재적인 소프트웨어의 만남은 그냥 와, 기술 대단하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주로 가는 비용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우리 인류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마철로 크기의 거대한 로켓을 이렇게 자유저재로 착륙시킬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어쩌면 화성,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